해독하는 방법, 똑똑하게 해독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영상 한번 액션캠으로 찍었는데 액션캠이 생각보다 발열이 심해서 다른 걸로 방법을 교체해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해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대제목, 이게 어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고, 가장 큰 제목은 뭐예요? 굴착공사다. 그럼 굴착공사 안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가 공부하면서 키포인트로 잡았던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큰 그림을 잡는데, 숲을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요 내용에 대한 제목이 나오죠. 요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 형태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메인 주제. 그래서 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을 얘기하시오 하면은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적는 거고, 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는 것은 왜 하는 거냐고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요 밑에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그걸 토대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형광펜으로는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집안 및 지층 상태,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하는 이 1항에 대한 내용을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2항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된다. 어떤 거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밑줄 쳐주고요. 그리고 3항은 항탁이나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이동하는 작업 모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그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3항으로 따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 안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돼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항 보면은 그 모터카죠. 모터카 사고가 최근에도 2건 이상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체크만 해놓고 알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그리고 요 형광색 펜, 우리가 익숙한 형광색 펜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계획서 작성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각 호의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각 호의 작업은 이 형광색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그리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작업, 터널 굴착 작업, 교량기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경우 작업이죠. 설치, 해체, 변경 작업. 그리고 구축물, 건축물,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 해체하는 거, 중량물 취급 작업. 그리고 항탁, 양발기,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이동하는 작업. 이렇게 해서 요 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다가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커니즘이라고도 하고 플로우라고도 하죠. 흐름.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조사는 어떤 걸 하냐면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지형 및 집안, 지층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적어두고 사전조사한 다음에는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전조사한 거를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 두고 있다가 작업계획서 작성할 때 참고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작업계획서 작성된 대로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내용을 주지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많은 글자를 이렇게 항목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책에다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요 내용들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13가지 항목 중에 건설에 해당하는 것은 8가지입니다.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 건설, 기계죠. 그리고 굴착 작업, 터널 굴착, 그리고 교량, 해체, 중량물, 여기에 더하기 항타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항목화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요 밑에 들어가면 되겠죠. 요 옆에 있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굴착공사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라고 적어놓고 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그래서 굴착공사는 건설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굴착 안에는 기초굴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굴착 할 때 타워크레인 올라갈 자리 다 똑같이 설치하거든요. 타워크레인도 들어가고요. 차량계 건설기계 당연히 들어가겠죠.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도 들어갑니다. 굴착대에도 뭐 흙막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흙막의 부재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그랬을 때 하역 운반 기계 뭐 화물 자동차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작업 말 그대로 이게 메인이죠. 그리고 터널 굴착도 어찌됐든 굴착 작업과 나눠져는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건축이냐 토목이냐에 따라 나눠진 것 뿐이지 어차피 굴착 작업이다. 그리고 교량도 마찬가지로 교량도 하부에 교각을 세우기 전에 기초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도 다 굴착 공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체 작업도 해체 작업은 이제 다 완성된 건물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해서 무너뜨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량물 취급 작업은 굴착 작업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5kg 이상이면은 중량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는 당연히 집안에 파일을 박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기성 말뚝 파일을 박거나 아니면 뭐 시트 파일을 박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굴착의 안에는 이 모든 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서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는 요것만 나중에 회독할 때는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요것만 요 내용이랑 그리고 여기 포함되는 거 요 밑에 있는 내용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이 글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회독을 집중 있게 정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밑줄 친 것만 읽으면 됩니다. 밑줄 친 거 읽고 그리고 여기 내용들 읽으면은 그렇게 3회독만 하면은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39조 작업지휘자 지정 해보겠습니다. 작업지휘자 지정.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이 이 호로 된 게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된 호는 이 색깔로 칠해 주시고요. 동글뱅이 1번 항을 이 빨간색으로 칠해 주시고 그거 기준을 잡고 세야 돼. 이거 칠했다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거 칠해야겠다. 그 굉장히 나쁜 공부 방법입니다. 항상 구조화를 할 때는 색상으로 나눠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항 보면은 이건 제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쉽도록 여기다가 요 1항에 포함되는 2호, 6호, 8호, 10호, 11호가 요 앞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위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작업 지휘자는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밑줄 다 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작업 지휘자만 지정. 요것만 적으면 돼요. 다만 38조 1항 2호의 작업에 대해서는 1항 2호 뭐예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의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는 작업 지휘자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요 단서 조항이죠. 전 단서 조항은 이렇게 세모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요 앞에는 다 설명이잖아요. 부연 설명.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그러면 뭐 주변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뭐 한 대만 사용하는 경우,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서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 그죠? 그때는 작업지휘자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된다? 하면 요걸로 이제 쓰는 거예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작업. 교량인데 교량은 어떻게 돼요?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지간 길이 30m 이상인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해체 작업, 그리고 중량물 취급 작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항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그죠?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된다, 그죠? 그럼 사실상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지만 6개인 거죠. 5 플러스 1로. 항타기 항발기는 똑같으니까. 그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13 플러스 1이었고, 그렇죠. 건설에 해당하는 것만 보면은 8 플러스 1, 항타기까지. 그리고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은 건설 작업 중에서도 5 플러스 1, 항타기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죠. 작업지휘자 지정.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작업지휘자 지정. 그래서 뭐 하역 운반기계, 건설기계는 아닙니다. 하역 운반기계, 굴착 작업, 그리고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 이거 적는 거예요.
하역 운반, 굴착 작업, 교량. 교량인데 항상 이거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체, 중량물, 플러스 뭐예요? 황타기. 요거를 작업지자 지정해라. 근데 지정 안 되는 사유, 지정 안 해도 되는 경우, 그죠?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지정 안 해도 되는 경우, 여기 뭐라고 적으면 돼요? 충돌 위험이 없거나 없는 경우. 그래서 근로자가 없거나 한 대의 하역 운반기계, 이렇게 적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독할 때 이 글을 전체로 다 안 읽고 여기만 봐도 키워드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밑줄 친 것만 읽으면은 되겠죠? 작업 지휘장은 이거구나, 지휘자 지정은 이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토사 등에 의한 위험 방지에서 50조 나오네요. 사업주는 토사 등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이 서두 내용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위험인지가 중요하죠. 토사 등에 따라서 붕괴 또는 낙하, 이게 시험 문제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요 대주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주제, 굴착공사에서 토사 등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방지 대책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쓰는 게 나옵니다. 쓰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는 뭐 쓰면 돼요? 요 세 개 쓰면 되죠. 이 세 문장을 전체를 다 못 외우니까 키워드를 뽑는다고요. 이 문장에서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이거 하고가 있으면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쵸? A to B잖아요. A and B라고요. 그러니까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점의 요소가 됩니다. A and B 형태의 문장은 둘 다 쓰라는 얘기예요. 뭐뭐 및 이런 거, 그죠? 뭐뭐 또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쓴다 그러면 안전한 경사가 1번이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 제거 하거나, 또는 나왔으니까 또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또 끊는 거예요.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그러면 요 문장에서만 방지 대책 뭐 세 가지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얘 문제를 5가지 쓰시오라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 한다 1번, 2번은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한다, 3번은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설명하시오 하면은 그 문장 한 문장에 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배제할 것. 지하수 등을 배제. 그리고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지보공을 설치하고, 또 여기도 하나 끊는 거죠. 끊고 부석을 제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작업을 해놓고 나서 볼 때는 토사 등에 의한 위험 방지잖아요. 그럼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경사라고 토석을 제거하고,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고,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한다.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이거 하나 보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점점 압축해 가서 결국에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이 회독하는 속도를,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왜? 우리 이만큼 봐야 되니까.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구축물 등의 안전 유지 해가지고, 요건 또 좀 특이해요. 얘는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죠? 2023년도에 다 삭제가 됐어요. 이게 2021년도에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출제가 되고 없애버렸어요. 네. 기출문제를 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아무튼 구축물 등의 안전 유지죠. 안전 유지. 그래서 사업주는 구축물 등의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시공,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A에 의하여, 그죠? 요 A에 의하여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그죠? A라는 원인에 의해서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도면, 시방서, 그리고 뭐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로 내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죠.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며 그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구축물 등의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합,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 예방 조치 네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은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 이건 작년에도 문제가 나온 거죠. 안전성 평가, 안전 유지, 토사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이게 제목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1회독 할 때는 이 책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상태로 요 큰 제목만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으면서 이 밑에 있는 내용까지 굳이 보지 말고 계층장치 설치, 계층장치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까 그냥 의문만 가지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굴착작업의 사전조사, 뭐 굴착작업 시 위험 방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제목이 여긴 매설물 파손이고 여긴 굴착기계 등의 위험 방지고, 그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이 제목을 먼저 다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세부 내용을 적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50조 옆에다가 적을 게 뭐가 있어요? 붕괴, 낙하, 위험 방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1번은 안전한 경사. 안전한 경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보면 기울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모래는 뭐 1대 1.8, 연암이랑 풍암은 어떻게 돼요? 1대 1.0, 경암 단단하기 때문에 1대 0.5까지 가능하고 그 밖의 흙은 1대 1.2로 기준이 바뀌고 그걸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써놓으면 돼요. 옆에다가 별표 11. 별표 11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 조건을 적으셔도 되겠죠. 기억이 나중에 안 날 것 같으면. 그래서 안전한 경사로 하고 토석을 제거하고, 그죠? 흙막이 지보공. 땅을 팠으니까 땅을 파면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집안을 뭐 트렌치 컷을 하든 오픈 컷을 하든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땅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있던 흙들이 일로 넘어가려는 성질이 있다고요. 오픈 컷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흙이 쓸리겠지만 트렌치 컷 같은 경우에는 이 흙이 싹둑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넘어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얘가 더 무거우니까 여기는 비어 있고. 이걸 뭐라고 해요? 주동토합.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수동토합. 그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낙하나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배제할 거. 지하수 배제. 그리고 5번 지보공 설치, 부석 제거. 이건 뭐예요? 터널. 왜냐면 요 위에서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토석 제거, 뭐 지보공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얘네는 굴착 공사에 해당하는 거고 얘 밑에 있는 것은 터널 공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갱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 책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준 규칙 같은 경우에는 필사하듯이 서브노트를 만들라고 했죠. 요 노트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책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필사에 썼던 기준 규칙은 안 보게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로 계속 보셔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구조화되어 있는 게 잘 떠올라요. 아시겠죠? 왜냐면 기준 규칙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앞뒤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굴착공사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잘라놨기 때문에 이 굴착공사에서는 굴착에 완전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다른 걸로, 다음에는 뭐 이제 안전시설 나오나요? 안전시설 나오면 안전시설에 또 한 덩어리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안전성 평가까지만. 자, 구축물 등의 그럼 또 여기서 뭐 하중이 나오죠. 하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이런 하중들이 있는데, 하중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적설, 눈이 오는 거죠. 그리고 풍압, 바람이 막 심하게 부는 거, 막 35%뭐 태풍이 불는 정도죠. 또는 지진, 또는 진동, 충격. 이 모든 게 뭐래요? 지금 하중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뭐가 돼요? 전도되거나,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 폭발하거나 붕괴하거나, 그죠? 무너지는 게 붕괴죠. 붕괴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에 준수하래요? 예방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되는 거.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겠지만, 설계 도면. 왜냐면 이런 거를 예방해서 이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할 거예요, 설계사가. 근데 이거대로 공사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시공을 하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방서, 그리고 구조 설계 도서, 뭐 해체 계획서, 이런 설계 도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설계 도서. 하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하중의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전도 폭발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전율을 고려한 이런 설계 도면, 시방서, 구조 설계 도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했을 거야. 이 작성된 설계 도서대로 준수해서 시공을 해야 전도되거나 폭발하거나 붕괴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또 적으면 되고, 제52조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 등이 다음 각 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축물에 대한 구조 검토,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 검토, 안전 진단,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된다. 안전성 평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구축물 등 인근에서 원래 내 건물이 서 있었는데 그 옆에서 굴착이나 항타 작업을 하면 내 집안 기초까지 흔들리고 진동이 오고 충격이 오겠죠? 이 진동이 오고 충격이 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 구축물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해주고 안전 진단을 하든 등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착 항타 작업할 때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해야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해야 되고, 지진, 동해, 부동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무너질 수 있겠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것을 재사용하게 됐을 때도 안전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구축물 등 주요 구조부에 따른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도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가 또 적으면 되죠. 저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었잖아요. 예를 들면 기준규칙에서 이게 또 나올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굴착 항타 작업을 여기다가 항타기를 그렸고요.
이 항타기로 인해서 이 옆에 있는 건물이 균열이 생기거나 요 밑으로 치마가 될 수 있는 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부동치마는 이렇게 집안의 지하수가 빠지거나 뭐 공간이 생기면서 치마되는 거죠. 싱크홀 현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물이 기울어져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틀리겠죠, 건물이. 이걸 비틀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의 무게 적설 부과되는 하중으로 인해서 또는 뭐 풍하중에 의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그죠? 하중에 의해서 붕괴, 화재 등으로 내력 손실. 이 안에가 내력이잖아. 내벽이니까 내력 손실. 그리고 거미줄 쳐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부축물들을 재사용하게 됐을 때 안전성 검토해야 되고 요걸 실시해서 해야 된다. 크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건 두 번 다시 볼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쭉쭉쭉 해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혼자 하기 힘드시면 그 제가 읽어주는 그 심화 강의 보시고 요 교재로 위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뭐 10개 외우기로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기준규칙에 대해서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 다 하시면 돼요.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천천히 보시는 거예요. 요거만. 아, 내가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했지. 그리고 여기에도 중요한 내용들만 그 형광펜 친 것들만 읽는 거예요. 형광펜 친 거는 요 빨간색으로 친 거는 문제로 나오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답이 되겠죠. 요 형광펜으로 칠한 게. 그래서 문제답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